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익명 요청의 사연인데요. 담비님이랑 오늘 상황극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담비님이 사연자님 역할을 한번 해주시고 아, 네. 제가 여기 남자친구 역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 나 연애 못하겠어. 미안해. 알았어. 왜? 왜? 그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 같아. 미안해. 왜 전에 나한테 말 안 했어? 뭐 제 대사로 끝났는데 좀 사연이 읽었었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뭔가 두 사람의 상황이 다 이해가 돼서. 맞아요. 그럼 제가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이고 서울 사는 직장인입니다. 처음으로 제 고민을 조언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보내요. 어떤 말부터 써야 될까 저녁 내내 고민했고 쿡쿡 지르듯이 아팠어요. 아마 이 뒤에 나온 이야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아프셨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3년을 연애했는데 현실이 보인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서로 좋았던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가치관과 성격 차이로 다투는 일들이 늘었어요. 결혼 생각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모습이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두 분한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이 사연이랑 딱 정확하게 대입되는 상황들은 없으실 수 있겠지만 연애를 하다가 그래도 내 마음이 착 가라앉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애 중인데 네. 언제 혹시 그런 생각이 좀 드셨을까요? 뭐 단편적으로 좀 얘기해 주셔도 좋고. 지금 여기 이 사연처럼 어떻게 보면 그 가치관이나 이런 게 안 맞았을 때 둘이 많이 이렇게 싸우게 되거나 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저는 여사친의 문제를 얘기했을 때 이게 맞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타협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도차가 확 더 나게 되는 거군요. 그쵸. 원래는 이게 서로 같이 미지감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냉수, 그 네. 남자친구는 온수가 되어서. 그쵸. 이게 뭐 예를 들어 정말 성격의 차이라든지 그런 거면 그냥 그래 나랑 다를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또 이제 여사친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확 가라앉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럼 담비님 있을까? 저는 연락이 좀 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왜 사람이 너무 바쁘다 보면은 연락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 했어. 이 한마디면은 이 사람이 바쁘구나를 내가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말도 없이 내 답에 몇 시간 뒤에 나 이거 했어. 가 그쵸. 되면은 그게 조금 이해폭이 확실히 줄어들죠. 맞아요. 그게 좀 크게 와닿더라고요. 얘는 나한테 일상을 공유하고 싶지 않은 건가?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담비님 말도 좀 공감 가는 게 아마 이게 연애 중일 때 뭔가 살짝의 핀트가 나가는데 내가 생각이 깊어지는 거. 그거는 우리가 진짜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있긴 해요. 뭐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주디가 말한 것도 내가 그냥 편안하게 이 여사친 남사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남자친구가 조금 과민 반응한다거나 이랬었을 때 좀 문제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제가 사연 계속 읽어드릴게요. 남자친구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을까? 헤어지기 전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열렬히 사랑하고 연애를 했는데 마침표는 제가 찍은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만나서 나 연애 못하겠어 미안하라고 했어요. 남자친구가 알았어. 왜? 라고 물었지만 이 사연자님이 이유를 대답 못했다고 하시네요. 생각 정리를 해서 말해준다고 했는데 차마 결혼까지 못할 것 같아서. 핑계인데 남자친구 성격이 여려서 마음이 쓰여 말 못해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마음 아픈 말 같아요.
뭔가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남자친구가 이 말 들으면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쵸. 너무 알고 싶지 않은 사실. 그러니까 지금 사연자님도 30대 초반이고 뭐 남자친구분도 어느 정도 30대 초반 아니면 중반이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얘기 들었었을 때 진짜 멘탈이 나갈 수 있거든요, 충분히. 남자친구는 저에게 잘하겠다고 말하는데 이게 사랑이 맞을까 모르겠더라고요. 차라리 남자친구가 마음 편하게 놓아주면 했었는데 힘들어하는 모습에 저도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안 됐어요. 다른 부분이 있어도 잘 만나와서 이런 걸까요? 작년 말 결혼 이야기에 크게 싸운 기억이 났어요. 제가 한 말을 다시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연애가 길어지고 새해가 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여유롭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왔어요. 냉정하게 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투르게 쓰다 보니 답답한데 조언 기다릴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사연 뒤로 갈수록 조금 이 솔직한 마음을 좀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일단 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별을 선택하신 건데 뭔가 지금 남자친구의 이런 모습이 좀 다르게 느껴지니까 우리한테 고민을 털어놓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 뭔가 맞춤표를 딱 찍은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러니까 누군가는 찍었지만 또 연애라는 게 둘이 같이 하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별을 했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을 아예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이 확고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들여다보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궁금하지 않거나 뭐 그 사람은 이러고 있겠다가 되면은 내가 더 이상 궁금하지 않구나 하면은 그 마음이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별하고 났었을 때 그런 생각 들잖아요. 혹시 연락 올까? 아니면 내가 말한 게 미안해질까? 아니면 뭐 하고 있을지 궁금해질 때가 있는데 그런 마음까지 싹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냥 나는 힘들긴 한데 뭐 울기도 하지만 오로지 나한테 집중이 될 때 그게 아마 담비님이 이야기해 주신 결이랑 좀 비슷한 게 아닐까 싶네요. 네, 맞아요. 주디는 있을까요? 저는 일단 경험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경험론자잖아. 네, 약간. 그래서 이제 헤어지셨다면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일상생활도 해보고 그동안 또 연애를 하면서 분명히 놓치거나 포기를 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활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어, 본인이 정말 어떤 게 더 행복한 건지 느끼는 방향대로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선택이 옳고 그런 거는 아무도 몰라요. 없죠. 네. 왜냐면 사연자님만 알 수 있는 거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미치도록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미치도록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없으면 내 마음은 하긴 된 거예요. 근데 연인은 매일 카톡을 하고 뭐 자주 통화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항상 쌓이잖아요. 못 만나면 오늘 그냥 집에 가서 남자친구한테 해야지. 아니 여자친구한테 해야지가 됐는데 이런 게 없다는 건 내 마음이 이제 진짜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뭐 이건 사람들마다 그쵸. 조금 네. 기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사연자님이 좀 아프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별하고 나서 내 탓이 될 때. 나도 모르게 자꾸 내 탓을 해. 내가 못 해준 게 아닐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말해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 분한테 좀 궁금한 게 뭐 두 분 또 이별의 경우 있으시니까 언제 가장 아팠어요? 헤어지고 네. 나서요. 헤어짐을 선택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사연자님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을 때. 근데 뭐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그쵸. 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저는 20대 첫 이제 정말 성인이 되고 연애를 하고서 그 헤어짐을 맞았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 헤어졌을 때 이런 걸까요?
이제 뭔가 정말 딱 성인이 되고 그 새로운 어쨌든 사랑을 하면서 그 헤어짐이라는 거를 처음 이렇게 딱 맞이했을 때 받아들였을 때군요. 제가 이전 방송에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그래도 영혼을 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딱 느껴졌을 때, 우리 관계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된다고 느꼈었을 때, 이게 연장선이 아닐까. 네, 그것도 있고요.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정말 이 연애에 대해서 많이 저조차도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뭔가 좀 더 배려하고 이러지 못했던 저 자신에 대한 반성이 더 많이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가 더 이렇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아서 그 다음 연애에는 조금 더 성장해 나가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좀 배우잖아요. 네. 담비님은 경험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거는 뭔가 그러니까 얘기하기 쉽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진짜 아팠고 힘들었던. 저는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헤어졌을 때, 고작 이걸로 우리가 헤어진다고? 왜?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 너무 사람, 사소한 이유일 수도 있고. 그쵸.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고작 이거 하나에 우리가 헤어졌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말해주지 왜 말 안 해줬어?가 되니까. 근데 저는 그 사람은 이미 정리가 된 거고 저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 됐을 때 그게 진짜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헤어지고 나서 그게 너무 크게 와닿아서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헤어짐이라는 게. 지금 담비님이 얘기해 준 게 아마 이 사연자님의 남자친구 마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상황극 할 때 아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미리 얘기 왜 안 해줬어?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연자님이 이별하고 힘드시겠지만 아마 내가 힘든 만큼 남자친구분도 힘드실 거예요. 그 마음은 조금 알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짧게 얘기 들었고. 근데 우리가 연애하다가 이 사연에서는 3년을 연애하셨잖아요. 그때 불안해질 때가 딱 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되는, 사연 안에서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결혼이라는. 근데 우리가 쉽게 못 꺼내잖아요. 연애 중일 때. 두 분은 혹시 뭔가 불안해질 때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상대가 불안함이 있었다는 걸 내가 눈치챘을 때. 저는 일단 저 스스로가 불안한 뭐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에 놓였을 때 그 관계가 많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애할 때도 제 스스로가 연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연애를 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야 더 행복 지수도 높고. 네, 그래야 또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는 관계다 싶더라고요. 담비님은 어때요? 저는 그 사람이 궁금하지 않을 때가 제일 불안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 자체가 궁금하지 않다라고 내가 느끼는 것도, 그리고 그 사람과의 연락 속에서 이 사람이 나를 궁금해하지 않는구나가 느껴질 때, 우리 너무 멀어져 있는 상태구나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멀어져 있는 걸 확 그쵸. 느낄 때가 그쵸. 지금 제일 불안하죠. 담비님이 말해준 감정이죠. 맞아요. 그때가 제일 조금 우리 좀 끝날 그게 있구나가 느껴질 때 제일 불안한 것 같아요. 마음의 결정을 해야 하는 딱 그 시기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얘기를 드리자면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남자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결혼할 때 집이 없으면 어떡해? 뭔가 그러니까 그쵸. 갖춰진 걸 원할 때가 있어요. 남자들만.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됐는데 만나는 이제 연인이 조금 뭔가 물었었을 때, 그러니까 편안하게 대답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뭔가 경직이 되고 그 신경이 쓰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멋있게 보이고 그쵸. 싶고 더 뭔가 준비하고 이제 그쵸. 연애를 하면서 결혼까지 생각을 하는 게 또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 사연자님을 위해서 좀 이별을 받아들이는
그 방법 유연하게. 왜냐면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맞아요. 사연은. 그래서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뭐 유연하게라는 단어가 조금 뭐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두 분이 좀 얘기해 주시면 사연자님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별은 누구한테나 다 힘들고 슬프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연자분께서 헤어진 그 포인트를 항상 좀 이렇게 힘들 때마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미화되더라고요. 결국 상대방의 이런 행동 때문에 나는 헤어졌는데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뭐 또 다시 좋게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힘들고 그럴 때마다 제가 쓰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 사람과 이것 때문에 내가 헤어졌지. 다시 만나도 똑같을 거야. 라고 되새기면서 좋아지는 그 감정을 억누르고 다시 덮고 그렇게 해서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야 딱 결심을 확실하게 할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생각이 난다 싶으면 그 일을 다시 떠올리는 떠올려보는 거죠. 거. 네. 이것도 괜찮은 방법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담비님 있을까요? 저는 왜 헤어지면은 우리 진짜 헤어졌네? 아침에 일어나서 연락 한 통 없는 그 그쵸. 공허함이 제일 크잖아요.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계속 갇혀있는 것보다 아, 우리 헤어졌지. 맞아, 우리 헤어졌어. 라고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좀 이별을 받아들이는데 크지 않을까. 그 유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갑자기 왔던 폭풍의 감정들이 갑자기 확 사라질 순 없으니까. 한 번에 털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겨놔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우리 헤어졌지. 맞아, 헤어졌어. 주문을 헤어졌어. 걸듯이 조금씩. 맞아요. 그렇게 계속 마음을 좀 가라앉혀놔야 그 이별에 대해서 쓰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별했을 때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아, 맞아. 근데 이 감정을 계속 가져가진 말자. 받아들이자를 조금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담비님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별하고 나서 감정의 혼돈 상태가 계속 오거든요. 이게 작게 올 때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막 울고 싶을 때도 있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커플일 땐 우리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과거의 모습 그리고 현재 나 다 연결돼 있거든요. 연애를 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지우개로 지워줄 수 있어야 돼요. 안 지워지잖아 원래. 그 준비가 되어야 이제 이별을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우개를 잘 사야 된다. 아, 이렇게 맞아요. 표현해드리고 싶다. 왜냐면 이별하고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뭐 말로 하고 아니면 뭐 서로 싸우고 뭐 여러 감정도 힘들지만 나중에 사진첩 열었을 때 다 지워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 휴지통에 넣는 게 뭐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힘들다. 왜냐하면 같이 있는 사진들을 다 지워야 되니까. 나 혼자 있는 사진을 지우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이거를 잘 지우시면 또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 드렸고요. 두 분이 그래도 오늘 좀 잘 얘기해 주셨는데 사연자님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하고 좀 끝내면 좋지 않을까요? 좀 정리해주는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사연자분님이 그래도 되게 남자친구를 많이 그동안 연애하면서도 그렇고 많이 배려를 하신 모습들이 보여요. 마지막 순간에나 이럴 때도 보면 내가 과연 남자친구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도 해보시고 하는 모습들에서 연애하면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하셨을 것 같아요. 3년 연애를 했었으니까 네. 우리한테는 들려주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런 촘촘한 무언가, 섬세한 무언가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지금 이런 헤어짐이 더 많이 생각도 들긴 하시겠지만 딱 저는 솔직히 30대 초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 해서 저는 어쨌든 이젠 연애만 생각을 할 수 없는 좀 현실이다 보니까 결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사연자분이 선택하신 게 저는 맞다.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연애에 있어서는 또 이런 감정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건강하고 그런 연애를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요. 친구가 해준 말처럼. 맞아요. 담비님은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저는 일단은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사연자 분께서 이유를 정확하게 말을 못 해드렸다는 그런 미안함이 제일 크실 것 같아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진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죠. 저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끔 연애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필요하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별의 거짓말은 괜찮다.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쨌든 이 연애를 통해서 내가 얻어가는 게 있고 다음 사람을 만났을 때 또 내가 이런 감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또 이런 감정들이 들면은 또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별은 너무 아프지만 그거를 깊게 가져가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결국엔 연애는 나의 성장이고 그 성장이 되면은 좀 더 나은 사람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음을 이렇게 좀 내려놓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한테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는 순간부터 그건 조금씩 시작이 되었고 지금 주디와 담비님의 이야기를 듣고 분명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또 얘기를 드렸지만 사회상담소 코너 속의 코너 지금 제가 두 분에게 마법의 책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주디부터 한번 열어보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 이 마법의 책이 지금 방송으로 봤었을 때 약간은 우리의 말보다 더 명확한 답을 줄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 사연자님을 위해서 그럼 주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사연자님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나왔거든요. 아 이거 이거 너무 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 근데 이게 뭔가 너무 훅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주디만의 네, 방법으로 이 해석해 주세요.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는 말이 저는 이 연애 그리고 그 헤어짐을 선택하신 그 순간이 분명 훗날에 사연자분께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대가로 이렇게 돌아온다. 그쵸.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이게 말로 보면 너무 이렇게 티인데 맞아요. 유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럼 담비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인생은 모험을 통해 성장한다. 역시. 뭐 어떻게 해석하면 음. 좋을까요? 약간 그런 말 있잖아. 사랑은 성장통이라고. 이 아픔이 성장의 발판이 될 거라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될 수 있다. 우리가 맞아요.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음. 오늘 또 마법의 책으로 답을 드렸지만 사연자님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언제나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